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확률론과 미분기하 2026년 시작 OT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미팅인데요. 어,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좀 19명? 너무 많은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주 1회 미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채널지기 선생님이 하던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진행할 생각이어서 그 내용을 조금, 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 봤는데, 어, 네,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드에다가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내용을 준비할 때 사실 처음에 이 스터디를 준비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쓰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미나이하고 이 OT 문서를 준비하는 거를 대화를 하면서 했어요.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좀 꽤 일리 있는 제안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대화의 일부를 박제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드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기획 단계에서 처음 한 대화고요. 이거 이따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제안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아래 부분, 이 책 이모티콘 써져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게 티가 나시죠? 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서 이제 그 제미나이의 워딩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재밌어가지고,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적당한 소개, 뭐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미분기학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OT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미나이하고 처음 한 대화거든요. 제가 이만큼은 제가 줬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한테 말하는 말투기 때문에 좀 정중하진 않을 수 있으나 그 보는 게 또 제 의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질문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제가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스터디 교수대 학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적어두신 것처럼 토픽과 방향성을 제시를 할 건데요. 배움의 책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왜,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는 제가 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정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끌고 나가시되, 무엇을 왜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를 정할 때 디스커션이 필요하다. 그때는 당연히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정해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르치다 보면은 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떠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교수대 학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사실 진짜 이거예요. 예. 1회 세미나 시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즐겁고 유익한 대화가 되는 것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저는 여기까지만 책임을 질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실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해서 이제 또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뭘 연습해야 하죠? 이런 것들. 네. 대신에 아마 많은 경우 제가 이제 AI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메테리얼 막 만들기는 또 벅차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픽에 대한 이야기, 진행 방식, AI 적극 활용,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제가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드백을 잘 주더라고요. 낯간지러운 얘기 좀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네, 지식 전달에서 지적 교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이 워딩도 좋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그렇고요. 아, 역할 정의.
네, 이 심리적 안전감,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네. 그래서, 염두에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틀릴까 봐 입을 다물게 돼. 이거 제가 좀 원하지 않는 거여서요. 네. 그래서, 네. 이 메시지를, 저도 이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의 시각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끝날 때마다. 네. 오늘 나온 이야기 중 신선했던 관점에 대해서 요거 얘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것도 어떻게 알았대 싶은 말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쵸. 요즘에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지오메트리가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미분기하의 언어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 질문에 이거 안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재현. 미분기의 파트가 초반에 너무 길어지면 확률론에 관심 있던 참여자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무시할 것 같습니다. 네, 미분기가 길게 할 거예요. 미분기가 할 게 많아서. 네, 아무튼. 이 개념이 나중에 확률론에서 어떻게 쓰일지.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제가 좀 이쪽 그 노하우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확률론에서 어떻게 쓰일지라는 질문이 신경 쓰이시면은 그 채널지기 선생님한테 DM을 막 아니면 디스코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이나 그 다른 전문가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이거 그 뭐야 그 다른 세미나에서도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또 이제 AI 활용 사전 노트 얘기하니까 이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래요. 약간 자기 쓸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냥 결론 AI를 여기서 AI를 제가 쓰겠다는 이유는 그냥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제 인사이트를 그 재미나이한테 주고 적절한 예제나 이런 거 좀 떠올려 봐라 이러면은 이제 제가 직접 생각할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 용도로 사실 AI를 쓰겠다는 거고요. 근데 배우실 때도 AI를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특별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거 있으면은 예제를 줘. 연습 문제를 줘. 이러면 잘 주거든요. 배동선 선생님이 이거 달인이잖아요. 네. 그 연습 문제 리스트를 줘 하니까 막 2, 3페이지씩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렇게 AI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요런 거. 요 얘기 나중에 하게 되겠죠. AI는 매니폴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우리가 하는 이제 글리드 공간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스터디. 서브 스터디. 네, 그래서 저희는 세미나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해 본질에 대한 디스커션과 이쪽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싸우고 싶었어. 근데 필요하면 엄밀한 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세미나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수학적 증명 연습이나 이런 발표할 기회 이런 거는 서브 스터디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브 스터디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적당한 숫자가 갖춰지면은 서브 스터디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그걸 이제 조직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저나 채널지기 선생님이 또 해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서브 스터디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매 세미나 시간에 5분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 세미나 서브 스터디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항상 얻었나 핸드크림과 이런 를 걸 한 5분 정도. 먹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추가로 제안하는 아이디어 이 부분도 사실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2주의 시각화 해보라고. 네. 이거 뭐 나쁘지 않은데 시각화 할 만한 게 있을 때 하겠습니다. 네. 할 만한 게 있을 때. 그다음에 참여자 발언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좋죠. 네. 몰라도 된다가 준비 안 해와도 된다는 아닙니다. 네, 다 읽어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입니다. 말을 잘 만들어요. 어쨌든. 네. 근데 진짜 맞거든요. 네. 모르는 것을 질문해 주시는 게 진짜 이 스터디의 가장 중요한 기회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기획입니다. 아주. 네. 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OT 그 스터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것도 조금만 보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는 제미나이가 그 OT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참 그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들이 이 약간 그럴듯하게 말하는 능력이 지적 탐험가로서 저 이 말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근질근질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하긴 해. 중요한 키. not a class. 진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거 그냥 스터디예요. 네. 그리고 네. 제 역할은 토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고 이 어토노미가 중요합니다. 네. 주체성. 네. 이거는 진짜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시고요. 네. 내가 그 미분기를 왜 배우려고 하는지, 뭐에 쓰려고 하는지, 그러려면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네. 디테일 같은 것들은 뭐, 얼마나 숙달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연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다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수학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미분기로 수학 연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면은 이 기본적인 예제들에 대한 계산은 진짜 막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숙련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미분기하 연구를 할 생각이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고문이지. 네.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진짜 좀 정리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사전 노트를 제가 그 올릴 생각이에요. 디스코드에. 한 두세 페이지의 분량. 그 제가 지금 이제 드래프트가 있거든요. 첫 주에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그거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 3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완성본은 아니어서 조금 수정이 될 텐데, 어쨌든 도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네. 핵심 아이디어와 생각해 볼 거리 위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는 미리 노트를 읽고 옵니다. 이거, 네. 이게 그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완벽한 이해 안 중요하고요. 생각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일단 2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 세미나가 보통 길어지잖아요. 네, 제가 또 이런 거 사실 조절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박아놔야 조절을 할 것 같아서 네. 말이 많아가지고 조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바탕으로 발제랑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회고는 이게 상황에 맞춰서 이제 회고를 할 만하다 하면은 제가 회고를 하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인사이트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이 토픽은,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좀 유동적이어가지고, 예. 근데 아마 이 얘기들은 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매니폴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근데 사실 제가 리만 기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참여자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서, 통칭 학부 비분기아라고 부르는 곡선과 곡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만 기아 그 추상적인 매니폴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좋고 그리기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하학을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률론은 그 뒤에 미분기하를 충분히 네, 즐긴 다음에 확률론 쪽으로 넘어갈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확률 분포들의 공간해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측도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지 생각 중인데 측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세미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유지가 된다면,
네, 지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불규칙적이어서 네, 책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요 토픽들은 너무 간략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넣을 게 많고요. 그 지금으로서 제 생각에 지금 꼭 그렇게 할 것 같다 싶은 거는 매니폴드 이야기하기 전에 곡선과 곡면의 계약 얘기를 먼저 하겠다. 이거. 그 다음에 확률론 들어가기 전에 척도론 조금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있고요. 그 서브 스터디. 야, 이런 말을 저는 절대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말을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신은 증명이 신은 없어 뭐 이러고 아무튼 좀 그 제가 쓴 말 아닙니다. 네, 이거 어디지?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 별도의 서브 스터디가 조직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상황을 보시죠. 그 서브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 참여자 마인드셋. 이거는 나쁘지 않아. 조금 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뭔가 이제 그 흐름에 조금 이제 방해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은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은. 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약간 저한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뭐, 대충 한 1, 2분, 이 정도 침묵이 있을 때는 저는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5분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적극적인 오독 환영. 이것도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적극적인 오독 환영. 이런 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네, AI 쓸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틀린 해석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네, 틀린 해석 안에서 새로운 통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해석도 적극적으로 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다음에 OT 진행 가이드 이런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네. 아니 재밌어. 아무튼 여기 보시면 1번 보면 이제 3분 자기소개 대신에 1분 키워드를 하는 게 어떠냐. 네. 그래가지고 이름 하시는 일, 이 세미나에 꽂힌 키워드 하나만 짧게. 네, 이거 한번 해보죠, 이따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AI 노트 맛보기. 이것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침묵에 대한 규칙 정하기. 네, 10초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깊게 생각 중인 걸로. 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잘 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좋은 팁이라서. 네. 음, 서브 스터디 수요 조사. 이거를 오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메인 스터디를 그래도 첫 번째 메인 스터디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선생님들 의견이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OT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노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할 스타일의 노트는 아닌데, 그냥 미분기야 세미나니까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미분기야가 뭔지 썰풀이를 좀 하려고 준비해둔 부분이고요. 대신 저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4분 자기소개 대신 이름은 키워드. 네. 이름, 하시는 일, 이 세미나에 꽂힌 키워드 하나. 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화면 공유를 꺼야지 이 자기소개가 좀 더 잘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화면 공유를 잠시 끄고요. 네. 이 1분 키워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여자란에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그 이제
선생님들 그걸 해볼게요. 제 채팅창을 안 보고 있었는데, 최현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서브 스터디 리더 이거.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를 할 생각이시면, 네, 최현진 선생님을 괴롭히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경험상 곡선 및 곡률 계산 시켜보면 절반 이상 필터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아는 거, 이 숙련도 높이는 것도 확실히 일이라서, 네. 그렇고요. 그러면, 네. 그 1분 키워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이름하고 하시는 일하고 이 세미나에 꽂힌 키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 하면은, 네. 제 이름은 장현철이고요. 하는 일은 그 미분기야 연구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꽂힌 키워드요? 최현진 선생님이 저보고 하래요.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제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그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 마이크를 켜고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왜 저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강성훈이라고 하고요. 어, 사이버 대학에서 공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꽂힌 키워드는 미분기야와 리만기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 참여자 리스트 맨 위에 강성원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네, 뭐지? 딱히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유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재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수학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아, 대수기하 쪽으로 지금 복소 대수기하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꽂힌 키워드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어, 제가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이제 장현철 선생님께서 하시는 분야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들어보면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인조잉 매스 오피셜 2니까 배동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요. 꽂힌 키워드는 미분기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진짜 순서상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인데 안 궁금하죠, 아무도. 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윤현민 선생님, 그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윤현민이라고 하고 올해 3월부터 AI 대학원에서 석사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꽂힌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 공률이라는 거를 좀 더 잘 알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실은 그 일기를 하긴 했지만서도 잘 배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그래서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정음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그 작은 스케일의 유체역학이랑 소프트웨어 피직스 분야 접점에서 뭐 물질 거동이나 구조 형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어떤 키워드는 뭐 퍼콜레이션이나 뭐 지오메트릭 인컴패터빌리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 네. 저도 미분기야 알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혜진 선생님. 계시나요? 이혜진 선생님.
네. 어, 네,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좀 약간 잘 모르겠긴 한데. 아, 그 네. 이름 하시는 일, 이 세미나에 꽂힌 키워드 아, 네. 하나만, 네.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어, 그, 현재 보안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고, 어, 네. 근데 제가 보는 논문들의 이거 확률론과 미분기하가 네, 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최나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네, 계속 꾸준히 들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민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우라고 하고요. 지금 통계학 연구자로 일하고 있고, 뭐, 다별량 통계나 그냥 기하적인 현대 통계 방법론들에 좀 관심이 많고, 요새는 이제 데이터 정보 보호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꽂힌 키워드는 정보 기하를 통해서 좀 현대적 통계 모델링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네,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선생님들이 너무 다 뭐지? 예의가 바르셔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사람이 많아서요. 진짜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네. 이 다음부터는 진짜로 이름, 하시는 일 간략하게, 그 다음에 키워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김우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우정이고요. 저는 올해 8월 가을 학기부터 이제 석사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꽂힌 키워드는 단순하게 미분기하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간결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반양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반양훈이고요. 저는 공정 최적화를 하고 있고, 제가 꽂힌 키워드는 확률입니다. 확률이시구나. 확률 좀 늦게 나올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최대한, 네, 최대한, 괜찮습니다.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네네. 심심하시면 디스코드에다가 확률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강영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강영호입니다. 지금 부트캠프 들으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고, 꽂힌 키워드는 확률론입니다. 아, 확률론이시구나. 그러면 이제 미분기가 좀 듣다가 조금 지루하시면은, 네, 잠깐 나갔다가 확률론 할 때 다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박광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광현이라고 하고, 지금 통계학 석사하고 있고, 꽂힌 키워드는 정보기하기 멋있어 보여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오, 정보기야.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을 좀 배워보고 싶긴 합니다. 네, 이제 기하를 잘 좀 많이 해봤지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조금 또 달라서. 네, 그 다음은 이제 백재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재민이라고 하고 저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고 꽂힌 음, 키워드는 미분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 미분 형식. 그 미분 형식을 많이 쓸 텐데, 조금 결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최현진 선생님이 미분 형식으로 이제 이끌어주는 티어리랑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네, 뭐 차이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최명주 교수님 차례인데,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 하지 말아요? 아니요. 저 뭐 그냥 혹시나. 네. 살짝 굳이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전해지는데? 네, 저는 MJ라고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요. 제가 최명주이고 본명을 다 쓰기 조금 부끄러운 곳에서는 MJ라고 쓰는데 여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제가 이 전에 참여한 줌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은 교수인데 키워드는 어 제가 미분기하나 확률은 둘 다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 키워드가 장현철 선생님이시네요. 어, 네, 오, 오, 끝입니다. 음. 그렇구나. 네. 아, 네. 부담 가지시라고. 네.
전달됐습니다. 부담. 네, 이제, 다음은 윤정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이제 인공지능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꽂힌 키워드는 이제 확률론과 미분기합니다. 이게 확률론과 미분계 자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세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혁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 기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그다음에 꽂힌 키워드는 그 혼자서 EM 컨스트럭션 공부하다가 좀 화가 나고 답답한 게 많아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화가 나고 답답한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불편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승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름은 임승민이라고 하고 수학과 4학년 재학 중입니다. 꽂힌 키워드는 학부생 기준에서 확률론이랑 미분기하가 같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붙어 있냐? 아, 네, 그쵸.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정승민 선생님. 말 가꿔졌군요. 어나더 승민 정승민이고요. 지금 학부 통계학과 4학년이고, 그리고 정보기하에 꽂혀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정승민 선생님이 그 금융수학에 그 엄청난 계산들을 막 올려주셨거든요. 그 미분기야 숙련도를 높이려면, 저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저렇게 계산 같은 거. 너무 이제 모범적인 공부 기록들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황재영 선생님. 잠깐만. 제가 장완승 선생님 빼먹었네. 어, 그, 일단 황재영 선생님 먼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제작을 위한 AI를 만든 황재영이라고 합니다. 꽂힌 키워드는 그 무리함수에서 장현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오게 돼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키워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수로 빼먹은 장환승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 장환승이라고 하고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꽂힌 키워드는 다른 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과에 꽂혔습니다. 과. 그러니까 두 개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미스테리스하죠, 하긴.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빠진 사람 없죠? 최현직 선생님 안 했는데, 하실래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무도 안 궁금하잖아. 그쵸?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 이 소개하는데 썼는데, 이 원활한 디스커션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끝까지 썼고요. 네, 그 채팅창에 그, 어, 채널지기 선생님이 올려주신 말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 작년 레코드도 좋고요. 네. 매니폴드 혼돈 전파. 네, 자, 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네, 아무튼, 그다음에 계산적으로, 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 소개까지 됐고요. 그럼 다시 OT 메테리얼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했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얼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막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감 없이. 그 다음에 그냥 한 번만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강의 아니에요. 네. 클래스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배우는 거, 그 깊이나 이런 거 다 정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해 두세요. 안 그러면은 좀 배워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실 놀다 가도 됩니다. 저야 상관없어요. 네.
선생님들이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네. 대충 이제 OT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괜찮으시면 제가 그 미분기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둔 거를 같이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샘플을 먼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 OT 스페셜 노트는 약간 인포멀하게 미분기화가 뭘까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노트를 보여드리면 그 제미나이가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그 몇 가지 질문을 이제 톡톡 해가지고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정의 조금 있고, 예제 있고, 정의 있고, 예제 있고, 정의, 예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 시간에 좀 이야기할 거는 이쪽 부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세미나 그 뭐지 스터디 시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그 제가 이걸 먼저 올려드리면 이제 그 스터디 시간 전에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일단은 가이드입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혹시 뭐 질문 있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이거 이제 조금 더 고칠 거거든요. 그 완성된 완성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고쳐가지고 제가 그 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할 계획이라 이 다음 주는 이제 저도 이제 그 학기를 시작하는 첫 주라서 조금 이제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시작할 생각인데 스케줄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그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지금 오늘 만났는데 목요일에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목요일 아침은 제가 어, 저한테 아침.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학교에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학교 와이파이가 좀 끊겨요. 그래서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제가 선호하는 시간은 이제 금토일. 네, 금토일이고요. 한국 시간 금토일 한국 시간 밤이면은 다 괜찮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금토일 아침이 돼서 그리고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옵션으로 해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약간 미팅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또 투표를 하는 게 낫겠죠? 네, 혹시 그 금, 토 일 중에 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금, 토 일 주어도 안 된다. 그럼 금, 토 일 옵션으로. 저는, 네. 저는 현재 토요일 밤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토요일 밤. 네. 네, 저도 목요일이 좋긴 합니다. 네? 아, 네, 저도 뭐, 금토일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 금, 토 일이 어려우세요? 아, 그, 그러면은 목요일까지 끼워가지고 제가 디스코드에 투표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목요일까지 옵션으로 끼워서 디스코드에 투표를 올릴 테니까, 어, 그렇게 한번 일정을 조정해 보도록 하고요. 어, 네, 나머지 시간은 사실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월화수목은.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디스코드에 곧 투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은 다다음 주니까, 어, 한번 이제 일정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러면, 네, 그 OT 내용은 사실 이게 다고요. 선생님들 이제
그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썰풀이를 기하학이란 무엇인가 썰풀이를 조금 할까 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제가 직접 썼으면 이런 거 안 붙였을 텐데 OT 스페셜 노트 너무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아, 미분과 적분으로 구분 세상을 이해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최명주 교수님, 저, 학부 미분기야 국선 공면 파트 교과서가, 네네. 저 책 괜찮습니다. 네. 앤드류 프레슬리의 Elementary Differential Geometry. 이거 괜찮습니다. 네. 이게 약간 그 옛날 도카르모 책보다 좀 더 잘 정제돼 있어요. 근데 이제 톤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학부미분기야 다루는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양대 산맥이 도카르모의 그 클래식하고 그 오닐의 엘리멘털리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인데 오닐은 미분 형식으로 가거든요. 네, 오닐의 책은 미분 형식 쪽으로 이제 스토리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넥션 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재밌어요, 나름. 네. 근데 이제 조금 포인트가 좀 달라서 저는 도카르모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이 앤드류 프레슬리의 책이 도카르모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훨씬 이해하기 좋게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기하학이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어, 미분과 적분으로 구분 세상을 이해하는 법. 네, 네, 네.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미적분학을 써서 기하학을 하는 건데. 네. 기하학의 제정의. 강성 선생님이 미분기학 번역본 그 이미지도 올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하학의 제정의,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고요. 그냥 기하학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네,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원은 이렇잖아요. 이제 지오, 메트론. 그래서 이제 측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클래시컬 지오메트리, 이도형은 원인가 타원인가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근데 이제 디퍼렌셜 지오메트리는 이, 이런 것들. 이 공간은 평평한가, 휘어져 있는가, 휘어져 있다면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미적분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져옵니다. 이게 사실 키워드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하학들이 있는데 이 미분기하학이 가장 깐깐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양에 대해서 가장 깐깐합니다. 그 툴은 그래서 이제 툴도 가장 스트릭트한 편이에요. 보시면 이제 미적분학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현대 수학에는 사실 미적분보다 제너럴 조금 일반화된 도구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미적분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AI가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방향성이 조금 다른데 제가 학부 미분기야 가르칠 때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사실 이거거든요. 이계 미분이 커베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곡률, 휘어진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두 번 미분이 들어갈 거예요. 네. 한 번 미분은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도 할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따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기하학의 핵심 철학은 어려운 곡면 문제를 쉬운 서적 문제로 바꿔서 푼다. 이거 너무 근데 뭐 핵심 철학이긴 한데 이것만 읽고 무슨 감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요. 이렇게 슬쩍 취소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미적분학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미분한다는 것은 그래프의 접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죠. 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저희한테는 나중에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일개미분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개미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찰자의 관찰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거라고 할까? 뭐,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이지가 않아요. 일개미분이. 이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네, 이개미분이 이제 휘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접선만으로는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쵸. 그, 두 번 미분하면 비로소 평평한 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개 미분이 휘어짐을 잰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사실 봐서 알고 있죠. F 더블 프라임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이 0이면 이게 직선하고 비슷하죠. 모든 점에서 0이면은 정확하게 직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사실 나올 수가 있죠. 아, 이게 두 번 미분한 게 휘어진 거를 이야기하는구나. 네, 그래서 곡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번 미분할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네. 그래서 이 일개미분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첫 번째 미분기하 노트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지금 할까? 아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에서 또 재밌는 게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분을 적분하면 전체가 된다. 네. 이 예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예제입니다. 네. 눈은 안 감아도 되죠? 상상하실 수 있죠? 네. 눈 감지 말죠. 네. 그래서 평면 위에 찌그러진 원 모양의 트랙이 있고 자동차가 이 트랙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런 상황. 그러면 매 순간 운전자는 핸들을 조금씩 꺾는데요. 이 핸들을 꺾는 정도가 곡률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트랙의 커브가 급하면 K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랙을 한 바퀴 다 돌면서 꺾은 핸들의 각도를 모두 더해봅시다. 이게 적분이에요. 네. 그러면 결론은 트랙이 타원형이든 땅콩 모양이든 이게 핸들이 한 바퀴 돌아야겠죠? 네. 그래서 정확히 360도. 네. 이 식은 놀랍습니다. 네, 제가 놀랍다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좀, 아시죠?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좌변은 이제 로컬 기하학이고요. 이제 이 트랙의 각 점에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재는 양인데, 이거를 적분으로 끌고 모았더니, 우변에 원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딱 값이 나오는데요. 약간 요런 이야기가 사실 미분기하학의 가장 중요한 네,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요. 네. 와, 말 좀 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 위한 예고편이래. 이, 어, 음.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아니고 다 다음 주, 네, 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본 세미나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충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할 때는 있을 텐데, 그냥 이런 거는 다 선생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엄밀한 정의, 정리 이런 거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해야 배워갈 수 있는 게 있는데,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그거를 이제 선생님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기야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아, 근데 이거, 조금 더, 그냥 제 스타일을 조금 더 넣어볼 걸. 이거 너무 그렇다. 너무 추상적인 말만 써져 있네. 음, 네. 근데 일단 키워드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분이 중요하고요. 미분기어에서. 두 번 미분해야 휘어져 있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미분기학은 로컬에 관심이 있다. 로컬을 잘 응용해서 글로벌을 얻어내는 게 한 가지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로컬이라는 말은 이제 각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수학적인 개념들을 정의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고, 뭐, 일단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굳이 뭐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요. 네, 일단은 미분 기하가 이 정도인데요. 뭐, 첫 번째 노트를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이제 거의 한 시간이 돼서, 그럼 이제 그 선생님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OT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윤현민 선생님. 네. 네, 우선 장현주 교수님 오늘 그 OT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자율적으로 뭔가 주제를 정해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네, 정말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해서 그 주제를 좀 스스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정해서 좀 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그 타임라인 정도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근데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조금 달라요. 아, 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이 스터디에서 이 스터디에서 그 얼마나, 이게 미분기하를 왜 배우고, 얼마나 배울 것이냐, 내 스킬을 어떻게 익혀나갈 것이냐,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짚어갈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스터디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디스코드에 올려주시거나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사공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그 제가 흐름을 그래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주제에 대한 자율성은 일단은 그 조금 다르고요. 주제에 대한 자율성이 아니라 주제는 제가 가져갈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주제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이냐,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얼마나 숙련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그레이딩하고 그럴 거 아니니까요. 네. 그쵸? 이게 교수 대학생이랑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대학생은 그 교수가 설정해 놓은 이제 그 학업 성취도가 있고 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춰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성취도 목표 이런 거 선생님들이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주제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근데 관련이 있고 선생님들이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희망사항 있으시면, 네, 의사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요. 디스코드에 올려주시거나, DM을 주시거나, 네. 근데 혹시나 이제 이쪽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면 채널지기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고요. 네. 네, 답변이 네, 됐나요? 그 말씀해 주신 덕분에 그 자율성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납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게 스터디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네.
뭐 진행 방식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용의 궁금함인데 이계도 함수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냥 함수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차 미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냥 공면을 생각하면은 거기서 저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게 사실 최근에 그 아까 딱 요 계산을 하면서 뭔가 좀 어떻게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기도 써 있지만 정보기하에서 예를 들어서 피셔 인포메트리 계산을 한다고 할 때 거기서는 대상이 확률 분포인데 그거를 미분한 거를 또 한 번 미분한다라는 게 사실 음, 계산이 가능한 센스인 건지 사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너무 큰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 일계도 함수, 그러니까 일계 미분과 이계 미분의 차이는 그 진짜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일계 미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다변수를 조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계 미분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커브가 있고 이 커브를 이제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t에서 보내는 함수로서 이제 커브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함수를 미분함으로써 그 t점에 해당되는 이미지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내가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근데 트레이스는 똑같잖아요. 그려지는 커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미분은 지오메트릭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패러메트라이즈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커베처는 이제 그런 거 혹시 그런 그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어디에서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있다. 오, 들어오고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이 커브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커베처는 여기에 접하는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역수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분을 해가지고 이 녀석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길이를. 네. 그래서 얘는 지오메트릭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자동차를 누가 몰았느냐, 누가 어떻게 몰았느냐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커베처는. 네,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고 이계 미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만약에 서피스를 다루면 이계 미분이 뭐냐? 라고 이제 하는 게 타당한 질문인데 일단 서피스가 있으면은 그 서피스를 움직이는 1차원 패러메트라이제이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레이저 획을 지우는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피스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 점에서 어떻게 휘어졌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1차원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잘라서 서피스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고 이렇게 서피스 위를 올라가 보고 이렇게 올라가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커브마다 곡률이 따로따로 나오겠죠. 이거를 어떻게 잘 취합해가지고 이제 서피스의 곡률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정보기하 말씀하셨는데 정보기하는 이제 확률 분포를 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였다라는 거를 잠시 배제하고 네. 이 확률 분포 각각을 점으로 해가지고 기하를 상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울리게 이제 그 기하를 잡아야겠죠, 대신에. 네네. 네, 이 확률 분포와 이 확률 분포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가까이 있는데 실제로 확률 분포상 비슷해야 우리가 확률 분포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센스와 유사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확률 분포라는 이미지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네, 이 확률 분포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확률 분포 사이에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의미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림으로 잘 옮겼잖아요. 그럼 옮긴 다음에는 이 확률 분포라는 이 지저분한 대상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죠. 네. 네. 그 메저라는 이 이상한 녀석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 오는 이점을 활용하는 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아닌가.
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확률을 다르게 주는 거를 그 지오메트리를 잘 해가지고 매니폴드 위로 옮기면 그냥 그 이 매니폴드 위를 움직이는 커브로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시각화가 너무 잘 되잖아요. 아,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를 생각하고 싶고 이런 것들.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보기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의심하셔야 됩니다. 정보기하에 대한 거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그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만약에 이렇게 연속적인 분포 형태면은 그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산적인 분포가 있거나 할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경우도 뭔가 같은 프레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적분학하는 형태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뭔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어,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가능하겠죠.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는 할 것 같고요. 실제로 벌어지는 예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산화된 그런 거는 확률 분포 이런 거는 잘 안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확률 분포가 그 뭐지, 확률적인 대상이 확률 질량 함수로 주어진다라는 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잖아요. 확률 밀도가 연속 확률 분포고. 근데 이산 확률 분포의 모임이 이산적인 지오메트리가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간단한 예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생각해 보면 걔는 이산적인 밸류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걔를 결정하는 거는 람다라는 인스텐시티 스칼라니까 파라미터를 람다로 생각하면 그냥 리얼라인 셋으로 써. 퍼지티브 네네. 리얼라인. 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정확하게 아주 좋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이산 확률 분포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 녀석들이 만드는 지오메트리가 이산적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글로벌을 왜 신경 쓰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에는 뭔가 음, 이득이 있으려면 남들이 음, 모르는 거를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뭔가 내가 있는 상태에서 로컬한 걸 착착착 분석해서 뭔가 조금 뒤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 그건 자체 이득인 것 같은데 그걸 모든 음. 거에서 다 더해버리면 그냥 이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다 뭉뚱그려서 뭔가 정보가 뭐 있을 것 같긴 하고 신기할 것 같긴 하지만 이득을 다 없애버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음. 왜 이 짓을 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좀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스본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 있잖아요. 왼쪽에 이거를 그 왼쪽에 이 그 공률을 계산하면 이 파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상을 알려준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왼쪽에 이게 다 계산이 가능하면 왼쪽에 이게 계산이 다 가능하면 이거대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로컬과 글로벌을 이어주는 관계식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K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을 주거나 이러면 이 오른쪽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냐? 그 실제 가우스본의 스테이트먼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가우스-보네의 스테이트먼트가 이런 식이죠. 이제 컴팩트 서피스가 있으면 가우시안 커베처를 적분해서 나온 결과가 2파이 곱하기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가우스-보네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 자체도 사실 되게 멋있고 좋은데요. 인터프리테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K가 모든 점에서 파지티브 하잖아요.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파지티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무조건 파지티브여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쵸? 근데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서피스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2 빼기 2 곱하기 지너스로. 근데 얘가 파지티브이려면 지금 나오죠. 지너스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지너스가 1일 수가 없습니다. 1이 들어가는 순간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위배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K를 다 계산 가능하느냐? 이것보다는 이제 뭐 K의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 녀석이 글로벌한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면 뭐 로컬을 알면 다 아니냐? 그 글로벌을 왜 궁금해하냐? 라고 하신 아까 그 질문에 그게 있는데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살면서 우주가 어떤 커베처를 갖는지 뭔가 측정을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주가 크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주가 토로스인지 스피어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별로 안 궁금하더라고요. 오, 그게. 그렇구나.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저는 항상 그게 별로 이렇게 가우스보네를 막 그 찬양을 하려는 시도에 항상 약간의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게 음, 어디서 기인한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게 네. 뭔지는 그렇게 흥미롭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네네네. 이제 디스클레임을 해봤습니다. 네, 음, 좋습니다. 저런 것. 네, 저렇게 이제 본인의 그 감상하고 이런 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밸리드하죠. 네. 음.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글로벌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흥미롭게 다가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글로벌한 모양을 알면은 그 뭐 예측이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도에서. 그러니까 뭐 그 위상의 아이디어를 조금 빌려와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스피어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스피어에서 루프, 그러니까 이렇게 딱 클로즈드 커브를 딱 그려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잘 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점으로 잘 줄어들죠. 근데 토러스에서는 우리가 루프를 특이하게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도넛의 이 한 방향을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루프를 만든다. 그러면 얘는 이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여도 줄어들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좀, 실제로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교수님, 건 없네요. 네. 지금 궁금한 게 네네. 이게 위상적으로는 이파이 뭐 잘 정의되는데 이게 네. 기본적으로 스무스한 세팅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서로 세팅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기한 거긴 한데,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은 곳에서도 저희가 공률을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성립해요, 이런 등식이? 그때는 그거에 맞게 이제 식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어,
뭐가 성립하는지 혹시 짧게 혹시 상기되세요?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미적분학 맥락으로 나중에 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네. 이제 그 교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 조금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네. 나중에, 아무튼 이제 갑자기, 네, 그러면 넘어가죠. 이게 근데 이게 다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예요. 부분적분 그 스톡스 디오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무스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에서 바운더리 텀이 남아요. 없어지지 않고. 남겠죠.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간 녀석이 여기에 텀이 추가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정도 차이. 이렇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스무스한 세팅에서 예쁜 등식을 놓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항상 저항을 느낀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유도한 건 아니고, 예, 일단은, 근데 사실은 스토크스 정리가 사용되는 정도도 어느 정도 레귤러 해야 되는데, 얼마나 러프한 공간까지 저희가 공률을 정의할 수 있는지, 공률 비슷한 퀀티티를,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지금 연구 중이긴 합니다. 미분기하에서. 그러니까, 스칼라 커베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 할 건데요. 스칼라 커베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C2 미만일 때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모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로프가, 네, 이게, C2 미만만 돼도 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는 당연히, 근데 조금 달라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몰랐어요. 네, 감사해요. 네. 네,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쪽으로 질문과 이제 디스커션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코멘트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쪽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최명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코멘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커베처는 두 번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 미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로 이렇게 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좀 추상적일 수 있는 질문인데, 질문 전에 일단은 제가 이 스터디에서 물론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저는 미분기하랑 리만기하를 전부 다 공부를 해본 적이 뭐 사실상 없는데요. 제로인데, 음, 뭐 그냥 이런 걸 하는 건가 보다라는 그냥 약간 그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꽂힌 키워드가 미분기하랑 리만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둘이 뭐 어떻게 다른 거지 싶어가지고 방금 재미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들 어, 얘기하실 때 물어보니까 리만기하는 거리와 각도를 잴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 공간을 다루는다고 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미분기하는 거리 개념이 없어도 뭐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거리 개념이 없다는 거는, 그럼 토폴로지만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일단 제 지식상으로는. 그거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거리가 없는데 도대체 뭘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좀 궁금증에 의해서, 그래서 미분기하랑 리만기하가 리만 기아는 대충 뭘 하려는지는 알겠거든요. 거리가 있으니까 오. 뭐 거기서도 뭐 공률도 재고 뭐도 하겠지라는 좀 상상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도대체 미분기아는 뭘 하겠다는 거지? 그게 좀 첫 번째 감이 안 온다? 라는 게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채널의 고전 컨텐츠죠.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야를 제가 음, 예전에 봤었는데, 5개짜리를 봤었는데,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더 이상 못 나갔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막혔냐면, 커넥션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와 정의와 그 이퀘이션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었는데,
어, 이 스터디를 통해서 그 부분도 제가 좀 해소를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희망사항까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질문보다는 코멘트군요. 네, 맞습니다. 네, 커넥션 얘기 길게 하시죠. 네, 이거 재밌습니다. 네, 진짜 어렵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멘트니까 잘 이제 책임지고 해소해 주세요. 부담 팍팍. 네, 아무튼 커넥션은 이제 잘 킵해뒀다가 조금 길게 디스커션 같이 하시고요. 그 앞부분 미분 기하와 리만 기하의 차이 이거는 질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저랑 무리함수에서 보셨잖아요. 사교기하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심플렉틱 폼 네네네. 걔는 거리를 안 주거든요. 네. 하긴 그런 얘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하지는 않았지. 네. 네, 심플렉틱 폼에서는 거리를 못 줘요. 네네네. 그것만 가지고는 네네네. 거리를 못 주고요. 네. 근데 볼륨은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흘린 적이 있죠. 아, 네네네. 네, 너 되네? 저는 뭔가, 그죠? 뭔가 됩니다. 네. 사이즈는 얘기할 수 있어요. 위상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차이는 미분기하는 이 추상적인 매니폴드라는 공간 위에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네, 그것 자체도 좀 특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당장 벙찌는 예제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지글지글한 커브 그려놓고 거기서 미분하자 이러면은 잘 안 되거든요. 네. 이상하게 생긴 서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미분해보자. 잘 안 되거든요. 프랙탈 그려놓고 거기서 정의된 함수가 스무스하냐를 얘기해보자.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분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세팅인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스트럭처가 있어가지고 이 위에서 정의된 함수는 스무스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기하학적인 이제 모양이나 위상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근데 리만 기하는 그러니까 밑으로 한 단계 더 구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미분도 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거리와 각을 잴 수 있는 스트럭처가 주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얘기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다른 브랜치로 이제 예제 하나 보신 게 사교기야. 네, 그쪽은 이제 거리와 그런 거 없이 위상과 이 심플렉틱 투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일단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해소가 되셨나요? 뭐, 혹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찌글찌글한 데서는 뭐 잘 안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에서만 보겠다라고 할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그 미분 다양체인가요? 그쵸.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뭐, 이 위상수학의 이미지를 알고 계시면 사실 뭐 이렇게 지글지글한 녀석이나 이렇게 직선이나 이거 위상수학에서는 구분 안 하잖아요. 네, 호모모픽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하게 그려진 녀석은 미분다양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꺾여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얘는 미분다양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에서 정의된 함수는 미분도 하고요. 스무스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미분기하는 이 정도는 되는 녀석들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위상수학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면 제가 사실 아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도 오늘 생각났다기보다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 미분기하지? 라는 미분하니까? 네. 왜 미적분기하가 아니라 미분기하일까? 라는, 내 네. 미적분이야. 적분은 또 좀 뭐가 필요해서 그래요. 예. 음, 예. 잠시만요. 네.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제가,
왜 드로잉이 켜져 있다. 네, 여기 해가지고. 어디 좀 더 키우고 싶은데. 네. 그냥 다 질문하세요. 네. 더 키울까요? 네. 빵빵빵. 네. 어쨌든, 네. 뭐지? 적분은 조금, 미분이 된다고 해서 적분이 되는 건 또 아니긴 해요. 네. 이게 저희가 기초 미적분학에서 배운 그 적분법은 그,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적었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선 미분기하 이쪽 매니폴드부터는 적분을 하는데 이, 어, 이 함수가 코오디네이트 펑션이 달라지면 함수가 다르게 적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르게 적힌 걸 기준으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코오디네이트이 달라질 때마다 적분값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 폼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이 적분이 잘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뭐 미분 형식의 적분은 사실 되기는 합니다. 그런 게 없어도. 근데 이제 그 미분 형식의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이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불분명합니다. 그게 뭔데? 라고 하면, 네, 조금 이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적분을 해도. 네. 그것도 이제 차차 보시죠. 이제 진짜 구체적인 예제로.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안성훈 선생님이 리만키아랑 미분기아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리만키아가 길이랑 그런 거를 잴 수 있으면 리만키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길이를 못 재는데 미분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리만키아를 떼놓고 보면 남아있는 집합도 미분 기하에 속한다면 뭔가 거리가 없는데 미분이 가능한 그런 공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게 원래 가능한 건가요? 뭔가 제 수학 상식에서 처음 보는 느낌이라서. 아, 미분 가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뭘 뜻하느냐? 이건 좀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함수의 뭐 약간 이런 거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한 번 더 추상화가 된 거예요. 원래는 미적분학 처음에 배울 때는 미분은 이제 탄젠트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의미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일단은 제쳐두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무엇이냐를 정의 가능하냐. 그게 미분기야. 네. 그래서 미분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네. 네. 그래서 미분기야 할 때는 그 미분 가능성이 잘 정의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근데 값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공유를 구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무엇이냐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근데 뭐 제각각 이렇게 미분값이 전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뭔가 제대로 의미 부여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계산 왜 하냐? 이거를 이제 통합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기하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갈 수도 있는데, 아직 안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걸 보실 거예요. 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냥 아까 그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서 생각난 건데, 그 학부미분기야 시작을 꼭 다 곡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커베처 계산하고 토션 계산하고 하는데, 이제 정작 그 리만기아 들어가서는 뭐 처음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토션 프리 컨디션을 걸어서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줘버리니까 이제 그 뒤로는 뭔가 토션을 실제로 다루는 걸 못 보는 느낌이어서 이게 정확히 그 곡선의 그 토션과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곡선의 토션하고 좀 달라요. 네. 네, 그 커넥션의 토션하고 저희가 그 3차원 공간에서의 곡선의 기하에서 등장하는 토션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항상 그 곡률은 그냥 딱 그 곡선의 그 곡률과 매칭이 어느 정도 되니까 뭐 그게 그 차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그 중에서 뭐 그 아이겐 밸류를 고르면 이제 적절히 그 보존되는 양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토션 없다고 이제 계산을 다 시킨 다음에 뭐 번들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게 뭐 솔더 폼의 그 익스테리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취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럼 곡선에서 배웠던 토션은 왜 배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게 단절되는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네. 곡선에서의 토션은 이제 곡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죠. 네. 이 얘기도 이제 첫 번째 그 시간에 본격적으로 토론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근데 3차원 곡선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휘어져 있느냐만 가지고는 복구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곡선을 완벽하게 이제 딱 그려내려면 그 곡률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톨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곡률이 곡률이 컨스턴트지만 톨전이 다른 경우 힐릭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톨전이 0이면 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 톨전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3차원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커브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양이 톨전이고요. 그리고 커넥션이 톨전이 있다 없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또 그쪽만의 또 세계가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좀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네, 뭐 어쩌다 보니 약간 Q&A처럼 제가 저만 답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선생님들도 그 의견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돼서 레코드를 정리하고 네, 남아서 조금 잡담하실 분은 조금 이따가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OT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그 저는 이제 이 학습 목표를 지정해 두지 않을 거예요. 학습 목표는 진짜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없어도 됩니다. 네. 없이 그냥 들어와서 놀다 가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질문 더 없으시죠? 그러면은 레코드를 여기서 종료할게요. 네. OT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